구독하기와 좋아하기 항상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자, 1월 23일 화요일 러펀드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지금 그 시중의 돈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우리 이제 돈의 흐름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부동자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중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서 떠도는 자금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 부동자금이 1100조에 이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금들 중에 일부가 좋은 투자처가 있게 되면은 그 투자처로 자금이 쏠리게 되는데요. 그 흐름의 변화가 최근에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글 주제는 바로 그 부동자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드렸듯이요. 자, 부동자금은 좋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현금이 생기고 뭐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뭐 정기예금에 이렇게 넣어두기도 하지만요. 이 자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내가 좀 몇 달 뒤에 어딘가 투자해 볼 계획이 있어 라든가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해서 뭐 항상 입출금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예금이라든가 혹은 MMF와 같은 그런 통장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자금들이 이제 단기 부동자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금들이요, 최근 한 5년 정도는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 연말에는 그 자금들 중에 일부가 공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으로 옮겨가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자, 최근에 요 흐름이 주식 시장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부동자금의 자금 흐름이 쏠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은 결국 기대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큰 쟁반 있죠. 큰 쟁반을 생각을 하시고요. 뭐 우리 그 어렸을 때 뭐 집집마다 예전엔 떡을 해서 드시기도 하셨고, 뭐 집에 다 큰 그 쟁반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 쟁반에다가 우리가 물을 좀 채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뭐 안정적으로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번 쇼를 해본다고 해서 이렇게 쟁반을 한 손가락으로 받치고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담겨 있는 물은 부동자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 자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쟁반을 보시면요, 균형이 잘 잡힐 때는 뭐 가만히 잘 있지만 어느 순간 하고 한쪽으로 기울다 보면은 일순간에 그쪽 방향으로 확 물이 쏠리면서 자금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죠. 저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마 살짝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부동자금도 그러한 그 경향이 있습니다. 천천히 한쪽으로 기울어지다가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임계치를 넘어가면 한꺼번에 확 쏟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자금이 이동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이동하는 게 아니고 투자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 사람의 본능상 이 기준을 과거 수익률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최근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높은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게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뭐 1년 정도 봤더니 뭐 수익률이 어땠어 라든가 이런 표현을 듣게 되면은 왠지 일단 은행 1년 이자하고 비교를 하게 되죠. 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 1년 동안 수익률 혹은 그 1년 동안 수익률이 몇 년 연속 안정적이었고 좋은 성과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고 최근 한 5년 동안은 그쪽으로 자금이 쏠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최근 5년 정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2013년 이전에는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이제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 금매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2013년부터 해서. 그래서 조만간에 이거 분위기 바뀌겠구나 싶어가지고 뭐 이제 저의 오프 세미나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14년에 저도 이제 거주하는 집을 갈아타기를 했을 정도로 그때가 참 시기가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2014년까지도 사람들은 안 움직였습니다. 자, 이 저의 증시 토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시점에 제 친구들, 지인들 10여 명에게 집 살 생각 있으면 빨리 사라.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10여 명에게 얘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제 매매한 사람은 2명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8명은 집값이 다 오른 최근에서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자금의 쟁반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다가 다 이제 뜨거워졌을 때 확 쏟아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러한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 증시 토크의 주제인 주식시장으로 오게 되면요. 과거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오랜 기간 주식시장이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비교 열 위에 있었죠. 예. 뭐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얘기하면은 뭐 10년 동안 오른 것도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국면은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 증시는 2000포인트가 한계다. 이런 얘기 많이 오가면서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외면했습니다. 자, 심지어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비교를 당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100배를 먹는데 주식시장이 그게 수익률입니까? 하면서 참 주식시장이 참 냉대를 받았죠. 예, 제가 요런 표현 이모티콘을 넣을 정도로 그때 당시 분위기가 참 주식시장엔 냉랭했습니다. 눈 감고 땀 뻘뻘 식은땀 흘리는 표정입니다. 자, 그러던 한국 증시가 작년 중반 이후 박스권 장세를 돌파한 이후부터 해선 자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겁지는 않더라도 지금 현재 은근히 점점 부동자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이러한 현상 1년 전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 지금 시장 수익률이 어떻다라는 얘기가 오가게 되면요. 증시 쪽으로 직접 투자 자금이든 간접 투자 자금이든 자금이 몰리게 되고 이러한 그 1년 전 대비 수익률이 몇 년 연속 지속되게 될 경우에는 증시 쪽으로 더 뜨거운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화랑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2007년부터 해서요. 최근까지 1년 전 대비 주가지수 수익률과 그 시기 때마다 있었던 금융상품의 관심 변화 도표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2007년 당시 보게 되면요. 거의 1년 전 대비 수익률이 50% 이상 수익이 났고 그 전에 보면은 한 몇 년 동안 연속 이러한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 거의 연말 돼서는 펀드 붐 열풍, 펀드 붐 수준이 아니죠. 이게 광풍 수준이었습니다. 그러한 열기가 불면서 주식시장 그리고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대규모 유입됐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잠시 소강 국면을 걷다가 2011년과 10년과 11년에 주가지수가 또다시 2년 연속 1년 전 대비 수익률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면서 요때는 자문형 랩 열풍이 불면서 차화정 장세를 만들었죠. 자, 그러다가 2012년 이후부터 해서 6년 이상 금융상품과 주식형 펀드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한눈에 보시더라도요. 전년 대비 수익률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부정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종합주가지수가 하반기 들어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수익이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기 하였고 그 즈음에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휴먼 인덱스 제가 5명의
주식 투자를 절대 하지 않는 캐릭터 5명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예. 이 중에 한 명의 불이 켜졌었고, 요 시점에. 그리고, 즈음에 0.5개 해가지고 지금 1.5개의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는 저희 오프 세미나에서 자주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게 되면요, 요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최근 보게 되면요,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예, 저의 책 시간을 이기는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에도 초반에 나옵니다만, 국내 주식형 펀드가 꾸준히 자금이 유출되다가 작년 중반 이후부터 해서 주식 시장이 전년 대비 좋은 성과를 보이니까 요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모습 보이다 못해서 이제 아예 유입으로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객 예탁금 추이, 주식 시장에 이건 직접 투자하는 자금이죠. 요 자금 추이도 유입으로, 예, 아예 작년 초부터 해서 기정사실화돼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오랜 기간 주식 시장이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계속 증시로 자금을 유입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고요. 요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동네마다 보면요, 건천이란 게 있습니다. 마른 개천이 있지 않습니까? 장마가 지면 물이 불어서 개천이 되는데 평소에는 물이 안 흘러서 안 흐르거나 그냥 쫄쫄쫄 그냥 물 한 줄기만 흘러가는 그런 건천과 같은 곳이 바로 국내 주식형 펀드,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흐름이었는데, 요게 이제 물길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 흐름은요,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쟁반 이론을 또 떠올리시면 지금 겨우 살짝 기울어진 정도입니다. 주식 시장으로 살짝 기울어졌어요. 요 흐름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시장도 점점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쟁반이 확 기울어지면서 자금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으로 쏠리겠죠. 그때가 되면 아마 주식시장은 광풍 수준에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예,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최소한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그 어느 날 광풍이 불면서 과열 양상을 보일 때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시기가 몇 개월 후가 될지 아니면 1년, 2년 후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뀐다라는 점, 예, 수익률이 좋으면 그쪽으로 확 바뀐다라는 점, 그걸 생각하시면서요, 오늘 증시 토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버튼 항상 감사드립니다.